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경쟁은 지금도 뜨겁습니다. 폴더블 폰이 없는 아이폰과 폴더블 폰을 앞세운 갤럭시는 매년 회사의 사활을 걸고 경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삼성은 상반기, 애플은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해왔습니다. 애플이 4분기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는 디자인 변화로 아기자기하고 예쁘다는 평가를 받는 삼성의 폴더블폰은 최근 몇 년간 디자인을 거의 바꾸지 않고 게다가 가격까지 더 비싸진 애플을 공략하지 못할까요? 애플만이 iOS를 쓰는데 이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인터페이스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iOS는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와 호환도 잘 되지 않는 폐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OS에 한번 익숙해지면 안드로이드 폰으로 갈아타는 게 쉽지 않죠. 이 락인 효과가 아이폰 이용자들이 계속 아이폰을 쓰도록 만드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올해의 폴더블폰은 다를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자신감대로 현재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또한 아이폰 14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둘 중 하나가 생산 라인의 문제로 시장에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경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도 물건 자체가 없다면 경쟁 자체가 성립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팟 등의 조립을 중국의 초정밀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 제품의 중국 판매량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삼성처럼 탈중국화를 꾀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어 아이폰 전체 물량의 90%를 중국 공장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 1300만의 중국 하남성 정주시에 위치한 폭스콘 생산 공장은 약 30만 명의 인원들이 하루 최소 50만 대의 아이폰을 조립, 전 세계 아이폰의 절반가량이 아이폰의 도시로 불리는 이 정주시에서 조립돼 세계 각국 시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공장 내에서 전염병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출입 통제가 강화되고 식료품 공급까지 차질을 빚자 노동자들의 집단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격리 통제 조치로 인해 언제까지 공장 안에 격리될지 모를 두려움이 집단 탈출에 토화선이 된 것입니다. 폐쇄된 출입문을 뚫고 나오거나 외곽 철조망을 넘어 탈출한 공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간단한 짐 가방을 끌고 수십 킬로미터를 하루고 이틀이고 걸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의 길을 이용해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힘들면 도로 아래에서 잠시 쉬기도 하며 또다시 집으로 향하는 고난의 행군을 밤낮 없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게 차라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격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일반 차량이나 화물차의 도움을 받아 짐칸을 얻어 타고 가기도 하며 심지어 차량 뒤쪽에 올라타 비바람을 맞으며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 도로에 간단히 먹을 음식과 물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무사히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평균 10시간 이상, 많게는 이틀 이상을 걸어서 고향으로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새벽 2시에 공장을 나와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200km나 떨어진 고향까지 걸어서 간 이들도 있는데 그들은 절대 폭스콘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곳은 인간성이 없는 곳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일한다는 25세의 한 여성은 15시간을 걸어 고향에 도착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晚上11点开始走的，我就是找了个单子，然后装了几件衣服，4个角一系，然后系着东西走了，就那样挎了个包，我就带了衣服、一个面包、一盒奶，下宿舍了。那个女孩子吧，然后她就给我拿了一个红色的袋子，然后就跳墙跳了2次，然后就出来了，一直在走啊，就那种黑乎乎的。在路边的时候，然后休息一下，休息几分钟，再继续走。 이러자 정주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 업체 폭스콘은 감염자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생산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으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2만 명 감염설은 왜곡된 거짓 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스콘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공장 내부의 직원이 찍어 올린 지난 1일 기숙사 모습을 보면 안은 텅텅 비어 있으며 공장 외부 역시 각종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내다버린 이불들, 밖에서 먹다 남은 도시락 등이 그대로 있는 점을 미루어 봐 아직까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콩의 유력 일간지인 명보는 공장 내부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설명하며 끼니로 제공된 도시락과 라면은 부패했고 이렇다 할 의약품도 없다는 내부 직원의 말을 전하며 탈출에 성공한 한 노동자는 음식을 더 많이 챙기려고 동료들끼리 싸움까지 벌어졌다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같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7명이 같이 쓰는 기숙사에 현재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는 내부 직원의 인터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因为负责工价高，找俩月拿着100多块钱。现在留在这里的基本都说是等这个参战的。我现在跑的话，就上个月一个底发了一个底薪。只要说是出现咳嗽、感冒、发烧，我说我能扛得住，他们能不能扛得住啊？ 이렇게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자 애플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애플의 공급망을 추적하는 TF 인터내셔널 증권은 정주 폭스콘 공장의 영향으로 4분기 아이폰 출하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하면 로이터 통신은 폭스콘 정주 공장의 생산 차질로 4분기 아이폰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생산 차질로 인한 아이폰 14 등 주력 모델 출하량의 감소로 소비자들은 올 연말 아이폰 14의 구매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동시에 미국 증시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아이폰 14 시리즈 조립을 책임지고 있는 폭스콘 부문 책임자는 공장이 현재 성수기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절실히 필요해 다른 지역 공장들의 지원을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공장에 남아있는 일부 핵심 생산 파트 직원들의 임금은 30% 이상 인상하는 등 직원 붙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 증권가에서는 세계 최대 아이폰 공장인 정주 공장의 노동자 이탈 사태로 인해 당장 다음 달 11월뿐만 아니라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애플의 주력 제품 생산이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빅테크들의 실적 악화 속에서 그나마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애플이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은 경쟁자 삼성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애플 역시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패턴 자체에 변화를 줄 때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샤오미, 화웨이 등 경쟁업체들이 선보인 폴더블 폰은 삼성의 기술력을 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맞수인 애플은 폴더블 폰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에게 이 폴더블 폰은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애플과의 경쟁에서 삼성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애플 감성을 무기로 10대에서 30대를 중심으로 한 충성 고객을 확보한 애플의 아성을 뛰어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4분기의 왕이라 불리는 애플의 점유율을 돌파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막 쏟아져야 할 애플의 아이폰 14가 이번 정주 폭스콘의 근로자들 이탈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가의 예측대로 만약 이번 사태가 몇 개월간 애플에 계속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삼성과의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삼성은 최근 중국의 이딴 봉쇄에도 생산 라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생산 라인을 한국과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으로 다각화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 시장을 등에 업은 애플과 생산 라인을 다양화한 삼성의 경쟁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